안녕하세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건강상담 주제 제목이 호스피스예요.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시니어들이 받을 수 있는 호스피스 베네핏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다고 했는데요. 네. 네. 호스피스 이야기를 하자면 호스피스는 죽음에 대해서 꼭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요. 제가 죽음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들을 읽어보았어요. 그래서 읽다가 욥기에서 욥이 어려움 가운데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한 구절을 읽었어요. 아나운서님 한번 읽어주세요. 네.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욥기 10장 21절에서 22절. 아멘. 아멘. 네, 제가 히브리서 말씀 하나를 더 읽을게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오늘 호스피스에 대해서 이제 나누면서 죽음에 대한 묵상을 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죽음이란 천국에 우리가 가기 전, 영생을 경험하기 전에 지나가는 관문과 같지 않은가. 근데 우리는 아버지 나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고 단번에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인 구원의 기쁨을 잘 몰라서 잘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 세상은 욥이 겪었던 어려움처럼 정말 그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면 이 막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그 고통스러움과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고 이제 욥이 낙심 가운데 있었던 그런 것들인데 죽음을 생각하면 그렇게 낙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그리고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일수록 이제 사실은 죽음에 더 가까이 가고 그러다 보면 질병과 몸이 약함과 이런 것들로 어려움을 겪으실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그런 어려움이 없다면 하늘나라보다 이 땅이 더 좋아서 천국에 대한 소망보다는 이 땅에서 정말 평생 살고 싶은 그런 영생을 원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죽음은 우리가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은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근데 어떤 분들이 죽음을 굉장히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그 죽음 자체가 주는 어떤 두려운 그런 이미지가 있나 봐요. 네. 근데 저에게 있어서는 죽음은 굉장히 순간, 찰나 이렇게 죽고 나면 그 삶에서 천국으로 가기 전에 그 잠깐의 뭐 1초도 아닐지도 모르는데 거기를 우리가 통과를 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맞으시는 천국으로 가는 건데 이번 주에 저희 같이 일하시는 우리 어떤 자매님 한 분이 저한테 그런 걸 물으셨어요. 죽으면 그 죽은 순간에 무덤으로 내려가서 자다가 천국에 가는 것인가 아니면 죽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빛 가운데서 천사와 예수님이 막 이렇게 맞이해 주는 걸 그거 이렇게 보면서 바로 천국으로 가는 건지 궁금하시다고 네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그건 신학적인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는 사실 모르지만 분명한 거는 이게 만약에 잠자고 있다가 가든지 우리가 잠자도 깊은 잠에 빠지면 그게 순간처럼 느껴지잖아요. 맞아요. 죽음을 지나가야 천국에 가긴 가는 건데 그게 그 지나가는 순간이 죽음이지 그러니까 어쨌든 천국을 가는 그 관문이기 때문에 그게 나쁜 건 아니라는 거죠. 네. 우리가 지나가지 않으면 천국을 갈 수 없잖아요. 맞아요. 아버지 나라를 가기 위한 그런
정말 잠깐의 순간이다라고 생각하면 이 삶이 그렇게 그리고 죽음이 그렇게 두렵지 않게 느껴지지 않을까. 그냥 지나가는 거. 지나가는데 이별이라서 조금 아쉬운 정도지 죽음은 정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자는 잠에 그냥 주무시다가 스르르 잠들어서 더 이상 깨어나지 않고 천국에 가시는 분들 정말 우리 많은 분들이 그 바라는 그런 죽음이 그런 모습이고 네. 또 어떤 분들은 죽음 무턱에서 막 정말 너무 고통스럽게 싸우다가 힘들게 그리고 막 CPR 심폐소생술을 뭐 5번 10번을 하고 죽었다 깨어났다 죽었다 깨어났다를 반복하시다가 그렇게 어렵게 천국에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천국에 가면 되게 좋은 건데 굳이 그렇게 맞아요. 싸우다가 갈 필요가 있을까? 네. 그쵸? 맞아요. 너무 가는 거를 잠잠히 편안하게 힘들게 문턱을 넘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죽음과 싸우려고 하면 백전백패라는 말씀을 하신 분이 계셔요. 네. 죽음은 누구나 겪게 되는데 죽음에 대하여서도 우리가 배워야 좀 수월하게 넘어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가 죽음에 대하여 배울 기회가 많이 없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맞아요. 또 흔히 접하는 거는 죽음이 우리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순간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실 죽음은 영원하다라고 생각을 네. 하는 어떤 그런 메시지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죽음은 아무래도 좀 멀리하기 원하는 주제이고 또 크리스찬들도 죽음에 대하여 많이 이야기할 기회가 긍정적이게 이야기할 기회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크리스찬들도 죽음에 대한 대화를 꺼리낌 없이 나누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시더라고요. 네. 심지어는 목사님, 사모님들도 아프시고 그러셨을 때 어떤 부부를 만났는데 보니까 부인께서 많이 아프시고 보니까 이렇게 왜 집에 가봤더니 막 성경책이 많아가지고 이분은 장로님이시거나 목사님이시거나 신학자거나 왜냐하면 벌써 책이 심상치 않아서 네. 근데 이제 본인의 그걸 잘 밝히지 않으셔서 몰랐는데 이 부인이 아프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약간 이렇게 말씀하는 걸 힘들어 하시고 받아들이기 힘들어 하시는데 네. 그게 알고 보니까 목사님이셨어요. 네네. 근데 목사님이기 때문에 아마 더 힘드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희가 죽음은 천국과 이어지는 좋은 곳으로 아버지 집으로 가는 문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그런 믿음을 우리가 많이 심어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호스피스는 천국에 가는 비행기표를 가지신 분들을 위해서 여행을 잘 준비해 드리는 여행사와 같다는 마음으로 저는 일하고 있습니다. 와, 죽음은 바로 천국과 이어지는 좋은 곳으로 가는 관문. 네. 그런데 그 이후가 더더욱 명언이에요. 우리 네. 박사님께서 천국에 가는 비행기표를 가지신 분들을 위해 여행을 잘 준비해드리는 여행사. 네. 그런 마음으로 네. 일을 하신다고 하시는데요. 네. 멋집니다. 네. 그래서 호스피스에 대한 이미지가 네. 나쁘지 않아요. 저는 제가 일하면서 맨날 돌아가시는 분들만 만나니까 너무 디프레스 되고 힘들지 않아 이러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그분들이 가실 때까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이미 복음을 들으신 분들이면 그분들이 네. 힘들지 않게 마음으로 준비시켜 드리고 네. 헤어지는 그 아쉬움을 조금이라도 정말 편안하게 네. 가족들과 그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드리고 네. 그렇죠? 그럼 우리 박사님께서 우리 여행을 앞두고 계신 우리 그 여행을 위해서 어떤 네. 것들을 준비시켜 주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죽음에 가까우신 분들의 가장 문제가 되는 통증, 네. 죽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받아들임의 문제예요. 말기암이신 분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너 이제 천국으로 오너라 하고 초청장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이게 굿뉴스예요? 배드뉴스예요?
굿뉴스. 그쵸. 네. 맞아요. 말기 아밋이라고 하면 굿뉴스가 맞아요.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누는데 그래도 네가 한번 당해봐. 뭐 굿뉴스인가? 글쎄요. 굿뉴스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말기 아밋이면 내가 이제 천국에 가는 거는 당연한 거고 복음을 받아들이신 분이면 그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의사 선생님들이 확인해 주세요. 3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6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시간까지 정해 주셨으니까 표를 이미 가지신 거예요. 그러면 네, 이게 천국으로 오라고 초청장을 보내주신 거기 때문에 그거를 남은 시간을 잘 준비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오히려 언제 돌아가실지 몰라서 정말 스트로크나 뭐 파킨슨이나 이게 병환이 길어지신 분들은 천국을 갈 걸 알면서도 몸이 너무 아프신 게 길어지기 때문에 힘드실 수 있지만 네. 말기암이신 분들은 지금 80세, 80평생, 90평생을 잘 사셨고 말기암이면 이제 나에게 남은 2개월, 3개월을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고 천국에 가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게 정말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지 그거를 한 일주일, 2주일 아니면 한 몇 달 더 살겠다고 죽음과 싸우는 그런 것 통해서 너무 힘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말기암이신 분들을 많이 만나는데 제 학교 후배 MP가 오랜만에 전화를 했는데 아는 분이 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신데 통증이 너무너무 심해서 통증 때문에 고생하고 계시다고 좀 만나봐 주시라고 해서 전화를 드렸다가 이제 만나러 갔어요. 네. 환자분은 2년 정도 전에 암이란 걸 알게 되어서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다 받으셨었고 치료받는 중에는 일을 못했지만 치료가 끝나고 나서 암세포가 안 보인다고 그 검사를 했는데 안 보인다고 해서 치료가 완료된 줄 알고 다시 일도 시작하셨고 암이 다 나았다고 생각하셨대요. 네네. 근데 심한 통증이 자꾸만 또 있어서 응급실에 또 가고 했는데 특별히 뭘 발견하지 못했다가 통증의 원인을 계속 못 찾다가 마침내 찾아냈는데 암이 재발되었던 거를 알게 된 거예요. 네. 그러면 그분께서 본인의 병의 상태와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전혀 모르고 계셨겠네요. 네, 그분이 고통을 굉장히 많이 받고 계신데 네. 환자분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본인 암이 재발되었다는 건 알게 됐고 근데 그래서 그 항암 치료를 하러 가서 그거를 해주는 선생님이랑 그분이 이제 미국 분이시니까 이야기를 나누긴 나눠야 되는데 영어를 그렇게 썩 잘하지 못하시니까 얘기는 자세하게 못 나눴고 또 자기가 잘 모르면 뭘 질문해야 되는지도 잘 맞아요. 몰라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뭘 질문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가지고 이제 본인이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앞으로 그럼 몇 번을 치료를 더 받는데요. 그랬더니 아무것도 몰라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닥터 클리닉에 이제 어포인먼트 되어서 피 뽑고 그렇게 하는 날짜가 잡혀 있어가지고 제가 그 다음번 어포인먼트 할 때 같이 가드렸어요. 네. 같이 가서 같이 간다고 하니까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네. 저는 이제 전문가니까 가서 왜냐하면 이분이 너무 고통 가운데 통증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데 뭐 치료가 앞으로 얼마나 남았으면 그걸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같이 갔더니 의사가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지금 항암 치료를 지금 3번째 받는 날이었는데 그 받은 효과가 없다는 거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면 그 닥터한테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이 환자가 얼마 정도의 시간이 몇 년 정도 시간이 남아 있다고 이 환자에게 얘기해 줄 수 있냐 했더니 years가 아니라 month라고 생각한다고 하셨어요. 네. 근데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그 얘기를 내가 해줘야 된다.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막연하게 이 키모를 받으면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이제 환자에게 지금 먼트도 안 남았으면 알려줘야 되지 않냐. 그걸 자세하게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네. 가족들한테
있으라고 그 분에게도 그 말씀을 드렸죠. 네. 사실 이렇게 치료를 받는 환자 입장으로서는 또 특히 몸이 불편하시면 정말 우리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모르기 때문에 무엇을 질문해야 될지도 모르고 또 사실 막막함도 있고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의사 선생님만 믿고 이제 가는데 또 저희가 살고 있는 환경 자체가 언어라는 큰 장벽이 있다 보니까 맞아요. 자세하게 네. 모르면 우리 가족분들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굉장히 모르세요. 네, 어려울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래서 우리 박사님께서 같이 가주셨다라는 거는 엄청난 일인 네. 것 같아요. 그날 얘기를 들었는데 네. 사실은 뭐 무슨 그 법정 통역하는 사람 아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한테 돈을 주고 같이 가기로 했다 뭐 이러시더라고요. 아, 네. 근데 그 사람도 법정 통역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뭘 물어봐야 될지도 모를 맞습니다. 것 같고 그렇죠? 영어만 잘해가지고는 소용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그거를 종이에 적어드렸어요. 뭐 물어보라고. 근데 그렇게 막 하다가 이거는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언제 가세요? 그랬더니 뭐 언제라고 얘기하셔서 몇 시냐 그랬더니 8시 반이래요. 그래서 마침 그 클리닉이 저희 집에서 그렇게 멀지 않더라고요. 그럼 아침에 제가 거기서 만나서 만나겠다고 네. 했더니 막 너무 좋아하셔서 지금은 아마 그분이 이미 고인이 되셨을 거예요. 제가 한 2달 전에 만난 분인데 병원에서 이제 한 달도 살기 어려운 걸로 말씀하셔서 그렇게 호스피스 퍼슬리티로 가셨어요. 네. 네. 근데 정말 제가 이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느끼는 게 이게 특히 암 환자들은 갑자기 찾아오고 건강하던 사람인데 갑자기 찾아와서 여태까지 누리던 삶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바꿔놔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암 환자분은 저하고 나이가 동갑이셨어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저랑 동갑이시네요. 이렇게 얘기하고. 네. 네. 근데 그분도 물어볼 만큼 그게 알지 못하셨고 정보들도 네네. 모르셨고 또 의료진들은 사실상 너무 바빠서 네네. 질문이나 이런 거가 많이 없기를 바랬죠. 네. 빨리빨리 자기들도 일 자체니까. 네. 그래서 환자가 물어보지 않으면 잘 얘기 안 해주고 물어봐서 그걸 자세히 설명하려면 정말 1시간, 2시간 긴 시간들이 필요한데 그거에 대해서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클리닉이나 이런 분들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고 한국 사람 같은 경우는 언어 장벽 네. 그리고 health 리터러시라고 하거든요. 네네. 네네. 그러니까 언어 장벽 플러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날리지가 어느 정도 있는지에 따라서 언더스탠딩이 다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의료진들이 아예 그 환자에게는 이 사람은 어느 정도 설명해도 잘 못 알아들을 거니까 아예 언급을 안 하는 거죠.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말기암 환자들은 마지막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거나 비현실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많아요. 제가 만난 그분께서도 본인은 다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하셨어요. 네. 그래서 암이라고 진단받으신 분들이 의사 선생님께 질문하고 알고 있어야 될 것을 제가 적어왔는데요. 네. 질문 리스트를 좀 소개해 주세요. 네. 4-5가지 정도의 질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방송 듣고 계신 분들도 잘 이렇게 노트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내 암이 몇 기이고 치유될 수 있는 확률이 있는가? 치유될 가능성이 없고 생명을 연장할 수밖에 없다면 항암을 받았을 때 몇 년 혹은 몇 개월이고 항암을 받지 않았을 경우는 몇 개월인가? 또 2번째 질문은 항암 치료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주사로 맞는지, 먹는 약인지, 방사선 치료, 면역 치료, 표적 치료 등 어떤 것을 받고 또 몇 주에 한 번, 몇 번을 받는 계획인지 물어보셔야 합니다. 또 3번째는 만약 지금 받는 항암 치료가 잘 듣지 않는다면 어떤 차선책이 있는지, 또 차선책의 치유율은 어떻게 되는지, 또 4번째 질문은 통증이 계속
개선되지 않고 있으면 통증약을 바꾸어 줄 수 있는지, 또 마지막 질문은 palliative care 팀을 현재 보험 측으로 도움을 받아서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꼭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팔리아티브 케어를 언급한 이유가 네. 그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인 호스피스를 못 받으시니까 그러기 전에 팔리아티브 케어를 신청을 하면은 그런 증상을 완화시키는 거 그런 데에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어서 홈 헬스 케어와 팔리아티브 케어를 받으시면 되니까 그거를 신청하시면 아마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많이 있으니까 도움을 네. 신청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호스피스는 24시간 언콜 서비스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네. 맞나요, 박사님? 맞아요. 호스피스는 환자의 상태가 갑자기 나빠지거나 응급 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하게 될 때 환자를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요. 그게 호스피스와 홈헬스의 차이거든요. 네. 통증이 너무 조절이 안 되거나 계속해서 출혈이 있거나 호흡곤란이 있거나 등등 임종이 아주 가까운 위급 상황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continuous care. 네, 1대1로 간호사가 네, 이렇게 환자나 가족이 혼자 있지 않도록 1대1 케어를 하면서 함께 있어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행 갈 때 가이드가 필요하죠. 네. 여행 중에 그것처럼 천국문에 가시는 그날까지 간호사 선생님의 가이드를 받으시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통증이 없으시도록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시는지 그거를 가이드 선생님한테 잘 그 코치를 받으시면서 네 그래서 마지막 그런 케어를 받는데 이코노미 서비스가 아니라 퍼스트 클래스처럼 네 손님처럼 대우를 받으면서 마지막을 맞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호스피스가 해야 할 일입니다. 네, 듣기만 해도 마음이 놓이는데요. 네. 천국에 가는 길을 초행길이라서 허둥대는 분들을 만나면 능숙한 가이드님들이 편안하게 해주신다는 것이 정말 우리 방송을 듣는 청취자분들도 시청자분들께 안정감을 드릴 것 같습니다. 호스피스를 받는 분들 중 많은 환자분들과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가 있는데 제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네. 가장 흔한 오해 3가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호스피스는 주치의가 꼭 오더를 줘야 한다. 두 번째는 호스피스는 6개월만 받을 수 있다. 세 번째는 호스피스는 말기암 환자만 받으실 수 있다. 네, 정답은 1번, 2번, 3번 다 노입니다. 아, 네. 네, 호스피스는 주치의가 오더를 할 수도 있고 병원에 입원하셨다 퇴원을 하시면서 받으실 수도 있고 양로병원에서 퇴원하시면서 받으실 수도 있고 항암을 다니시는 암 닥터에게 받으셔도 되고 신장 닥터, 심장내과 닥터들에게 받으실 수 있고 파킨슨이나 알츠하이머가 심하신 분들은 신경내과 선생님께서 오더해 주시기도 합니다. 네. HMO도 주치의에게 꼭 받으실 필요는 없고요.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시지 못할 정도로 위중하시고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저와 같은 팔리아티브, 호스피스, 스페셜리스트, 널스 프랙티셔너들을 집으로 초청해서 이밸류에이션 해주세요 하면 도와드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2주 전에 급하게 연락을 받고 환자를 찾아갔어요. 가족들이 이제 자녀분들이 영어권이고 아주 똑똑하신 자녀분들이었는데 막 어머님이 우리 아들 하버드 나왔다고 막 자랑하시고 네. 네, 어머님 아버님 댁에 갔는데 아버님이 폐암으로 침대에 누워만 계시다고 식사도 잘 못하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고 해서 제가 했더니 탭메코라는 경구용 항암약을 먹고 계셨어요. 네. 근데 팔다리가 너무 마르고 너무너무 아프셨는데 그래서 산소 포화도를 재보니까 83%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카이저 환자였는데 주치의한테 연락하고 뭐 오더할 여유가 없었어요. 네. 근데 환자 가족들과 환자들이 그 경구용 항암 치료를 포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계속 드시라고.
드시라고 드시는데 드실 수 있을 만큼 드시는데 지금은 산소 포화도가 83%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산소통을 오더하는 게 최우선이다. 그랬더니 그거 어떻게 오더하냐고.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호스피스 오더 바로 드리고 산소통 바로 2시간 만에 오더 해가지고 껴드리고 네 그래서 컨티뉴어스 케어를 시작해서 바로 이틀 만에 돌아가셨어요. 네. 근데 정말 네. 항암 치료를 그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도 포기하지 않으셨던 거죠. 그렇군요. 근데 경구용 항암 같은 경우는 이미 약이 있으니까 네. 계속 드시면서도 호스피스 케어를 받으실 수 있고요. 네. 그런 케이스에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되고 그리고 호스피스는 6개월이 넘어도 받으실 수 있고 디클라이닝이 있으면 계속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또 암 환자들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인 식사량 감소, 지속적인 체중 감소, 지속적 인지 능력 감소 등이 저하가 있으면 여러 가지 그 병명에 상관없이 호스피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호스피스 주치의 선생님들이 호스피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네. 호스피스의 경험이 많고 관련된 교육을 받고 라이센스나 서티피케이트를 받으신 분들과 상담하셔야 돼요. 네. 네. 우리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치도 오더를 할 수 있지만 네. 또 혹시 양로병원에 입원하셨을 그렇죠. 경우도 신청을 할 수 있고요. 네. 오더를 내리실 수 있고 또 암닥터, 신장닥터, 심장내과 닥터, 파킨슨, 알츠하이머, 네. 신경내과 닥터까지도 네. 다 오더를 내릴 수 있기 그럼요. 때문에 네. 꼭 문의하시면 좋겠네요. 네. 네. 우리 말기암뿐만 아니라 파킨슨, 중풍이나 치매, 중증 장애들로 인하여 호스피스 케어를 받기 원하는데 못 받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분들의 마지막과 함께 해주시고 천국을 가는 문턱인 죽음을 편안하게 넘어서 아버지 나라를 가시는데 편안하게 가시도록 석수정 박사님과 함께 일하시는 분들이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시도록 계속적으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도 이 기도에 꼭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박사님 보내드리기 전에 네. 마지막으로 혹시 정리의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나 지금 정리 말씀 다 해주셨는데요. 네. 네. 상담 원하시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위해서 전화번호 좀 남겨주세요. 네. 213-500-8031 213-500-8031으로 전화하시면 호스피스, 엔드 오브 라이프 케어, 홈 헬스, 양로 호텔, 양로병원 입원, 어시스티드 리빙 웨이버, 또 오늘 저희 주제였던 호스피스, 제가 네, 멘션했네요. 네, 상담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호스피스는 마치 천국에 가는 비행기표를 가지신 분들을 위해 여행을 잘 준비해드리는 여행사와 같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일을 하고 계시는 귀한 석수정 박사님 오늘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이코노미가 아니라 퍼스트 클래스처럼. 네, 맞습니다. 네. 박사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